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박노인 부부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을 맞은 박노인은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2년을 더 버텼지만 도시의 삭막함과 자녀들과의 거리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웃들과도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생활. 주말이면 찾아오는 자녀들과는 서먹한 대화만이 오갔고 손자, 손녀들은 스마트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정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마을의 넓은 들판과 맑은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우리다운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성공과 부를 뒤로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노인 부부는 50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익숙해지자 박노인의 마음에도 기대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낯선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노인입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기억 속 고향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동네 어른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 달랐습니다. 50년 전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개울에서 고기를 잡던 친구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더군요. 살아있는 친구들도 몸이 아프거나 치매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 영수는 뇌졸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느꼈던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을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개울은 폭개되어 도로가 되었고 넓었던 논밭은 빌라와 상가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옛 동네 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공통분모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느끼던 그 외로움을 피해 내려왔는데 고향에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니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뭘 하러 여기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아내도 매일 한숨만 쉬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다시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3. 새로운 인연.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먼저 마을 경로당에 나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다면서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공통 화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관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봉사자를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책을 좋아했던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책 정리나 청소 정도만 도울 생각이었는데 관장님이 제가 대기업에서 일했다는 걸 알고는 아이들 학습 지도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초등학생들이 저를 어색해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 잊고 살았던 열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학생 봉사자들과 대화할 때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점차 적응했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어른들과 친해지고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들 각자의 인생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컸어요. 4. 갈등의 그림자.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는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버지, 언제까지 그 시골에서 그러고 계실 거예요? 나이도 이제 70인데 혼자 다니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물론 걱정해 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마치 저를 무력한 존재로 보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엄마, 이제 현실을 인정하세요. 나이 들면 편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요양원도 요즘엔 좋은 곳이 많다고 하던데 그냥 서울 근처 좋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도 자주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70년을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남의 손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 도서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게 나에겐 행복이야. 왜 그걸 포기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은 제가 고집 부린다고 했고 저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치시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둘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정말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 하면서 서로 위로했죠. 5. 마을의 위기. 그런데 그때쯤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형 건설업체에서 마을 전체를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와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발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마을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더라고요. 경로당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니는 작은 도서관도 철거 대상이었어요.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산도 깎아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겨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젊은 관장님과 대학생 봉사자들과 상의해서 마을 지키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혼자서 서명 운동도 하고 구청에도 찾아가고 시의원들에게 편지도 썼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손을 잡기로 했어요. 그들의 SNS 활용 능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는 마을 어른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죠. 정말 신기했어요. 70세 노인인 제가 20대 청년들과 함께 시위 현수막을 들고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열정이 만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6. 잃어버린 꿈의 재발견. 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심심해하길래 어릴 적 할머니께서 불러주시던 옛날 동요를 불러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또 불러주세요. 하면서 조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기타도 치고 노래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40년 넘게 그 꿈을 잊고 살았는데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관장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마을 합창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무슨 실력으로? 라고 망설였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처음엔 아이들 5명으로 시작했어요. 간단한 동요부터 가르쳤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나중엔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할아버지 노래만 부른다면서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손잡벌 되는 민수라는 아이예요. 처음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 안 하던 아이였는데 노래를 배우면서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게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50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7. 화해와 이해.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서울에서 큰아들과 딸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뭘 하고 계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또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요. 마침 그날이 마을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을 처음엔 다른 날로 미루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 표정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처음엔 어색해하던 큰아들도 점점 미소를 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습이 끝나고 관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박 선생님은 우리 도서관의 보물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진 것도 마을 합창단이 만들어진 것도 다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큰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늙어서 쓸쓸하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딸도 아빠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실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날 밤 가족들과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고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물론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말했죠. 8. 제2의 전성기. 드디어 마을 축제의 날이 왔어요. 마을 지키기 운동의 성과로 재개발 계획이 수정되어 마을의 주요 시설들은 보존하기로 결정되었거든요. 그것도 축하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합창단이 축제 무대에 서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너무 설레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걱정 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라고 격려해 줬어요. 사실 저도 떨리긴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축제 당일 서울에서 가족들이 모두 내려왔어요. 큰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요. 손자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무대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관객석에 앉은 마을 사람들, 아이들, 가족들, 그리고 제 가족들의 기대에 찬 눈빛들을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과 함께 부른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우리 마을 이야기였어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관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어떤 어른들은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함께 박수를 치면서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포옹할 때
큰아들이 제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이들과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2의 전성기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기대되네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